네, 자산시장에서 가장 오래 한 질문 뭘까요? 아마 경기가 좋을 때도 경기가 좋지 못할 때도 우리는 늘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은데요. 네, 내 돈을 지금 이 경제 흐름 속에서 주식시장 흐름 속에서 과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오늘 아침 토론에서 두 분의 전문가와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최근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뒤덮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왔어요. 물론 어제는 이제 전일에는 우리 시장도 그렇고 아침 뉴욕 증시만 봐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최근 주식시장 좀 여러 가지 해석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지수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점이다. 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지수의 조정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일견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냥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조금 다른 면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재 지금 반등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 어제 중국에서 대규모 물론 환자에 대한 그러한 진단 기준이 방식을 바꿨다고 바꿨기 그러더라고요. 때문이긴 네.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확산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시중의 유동성을 중국이 빠르게 풀지 않았습니까? 네. 1조 7천억 위안에 대한 자금을 풀었다라는 것들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더불어서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동성에 의한 그러한 돈의 힘에 의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면도 일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금 관찰되고 있는 것들이 실물 경제에 대한 악화죠. 네. 우리나라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라면 현대자동차의 셧다운이 쉽게 머물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제주항공이 임원이 30% 임금 반납을 했고 그러니까요. 지금 다양한 그 상황들 산업계에서. 그리고 어제 네. 중국에서의 자동차의 급감 현상 이런 부분들을 나타낸다는 것들이 이제부터 실물 경제에 우려감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 마냥 상승보다는 리스크 관리라든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최근 주식시장을? 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빨리 올라왔습니다. 네네. 생각보다는. 그렇죠. 빨리 저점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어떤 이제 우려감 대비해서는 기존에 이어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경기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심리적인 충격 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게 그렇죠.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일단 지금 분위기에서 아직 그렇다고 정점을 지나서 초강기로 코로나19가 가냐? 예, 간 상황도 아닌데 그렇죠. 지금 먼저 주가가 전고점 대부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바라보는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았을 텐데 얼만큼 받았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또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 될 부분이고요. 게다가 또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올라왔을 때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또 개인은 신용들이 또 확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로 여기서 전고점대를 돌파해서 움직이는 부담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어떤 단기적인 충격 외에 여전히 기조적인 흐름들은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유동성과 실물 경기의 중기적인 회복세죠. 이 두 가지를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단기 고점대에서 약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밍은 확인하면서 계속 위험 자산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은 참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 과연 그 위험 자산의 대표격인 주식 시장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안전 자산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항상 고민이죠. 지금 네. 김민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딱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기서 어떤 결단을 소위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실물 경제 악화 부분들이 이제부터 퍼지게 된다라면 지금 반등이 과연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회복세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에 국한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 쪽에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적용하는 원리가 그죠. 반등시마다 고점 매도죠.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탄탄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다라면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이 맞습니다만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그다음에 추세선 자체가 아직 고점을 뚫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고점 매도가 현재로서는 맞는 상황이고 그렇다라면 현재 지금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안전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일부 현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도 현재로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위험 자산과 관련된 안전 자산, 특히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럴 수도 있는 네.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항상 이제 비중을 얼만큼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분배에 대한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 쪽에서는 일단 타이밍의 문제다. 특히 먼저 올라온 주가 때문에 고민이 들어오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제 여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보게 되면 네.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레깅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흐름들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어졌던 추세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데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에서 무게는 위험자산 쪽으로 많이 가중을 시키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뭐 차 소장님께서는 안전자산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옮겨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전날 뉴욕에서만 봐도 안전자산으로의 움직임이 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조짐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이제 나왔었던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 지금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경제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예. 많은 70%의 경제 전문가들이 일단은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측들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기사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무려 54%나 급감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신경제라고 보고 있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다는 물론 우한이라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영향력이 구체적인 수치로 지금 전이가 되고 그런 것들이 되면서 글로벌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지금 뭐 반등에 너무 취해 있다라기보다는 상황을 현재 우리가 증시 격언에 그런 게 있죠. 눈이 녹으면 쓰레기가 보인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하는 봄이 오게 된다라면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대두가 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 사실 또 증시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최근에 유동성 힘이라고 해요. 네. 왜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기가 견고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금리 인하 시그널을 제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긴축 모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약간 상승 여력에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 있거든요. 그 얘기는 벌써 한 1, 2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죠.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같은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어떤 고민들은 계속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연준의 최근의 입장을 보시게 되면은 단기 금리가 특히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단기 금리입니다. 네. 단기 금리가 이상을 보일 때마다 연준은 바로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레포라고 하는 역조건부 환매 채권에 대해서 공급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잡아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월 한 400억 달러 쪽으로 계속 공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변화. 물론 네. 4월 달까지도 4월 달까지는 지켜보되 계속 유지는 하되 4월 달에서 변화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연준의 입장들은 이제 2%대까지 용인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면 그만큼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감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의 연준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유동성을 회수하거나 변화를 가져가리라고 하는 전략들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의무는 아직은 푸는 게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유동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좀 유동성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그 작년 같은 경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막
활발하게 그랬었죠. 이루어졌을 때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 연준이 보험적인 성격으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했었던 네네.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가 안 좋을 것을 과거 중앙은행과 다르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경기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좀 조심스러운 발언들을 연일 내놓고 있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1.5%에서 1.75%인데 여기서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 거의 뭐 금리 수준이 1%대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라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미국이 쓸 수 없다라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게 유럽이나 일본에서 보여드듯이 마이너스 금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거의 지금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만약에 미국 경제에 된소리가 내리게 된다라면 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들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금리가 높았을 때는 쉽게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금리 수준에 있어서의 금리 인하 요건들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본인 아무래도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더 압박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이후가 되면은 또 시그널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닐까요? 네, 금리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은 연준은 일단 독립적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예. 아무리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어떤 갈 길은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네. 그런 입장 쪽에서 이 연준의 동향을 보게 되면 아마 연준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가와 그리고 또 고용. 이 중요한 부분들 쪽에서 여전히 이제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주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아직까지 어떤 충분히 이게 지금 버블이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관점에서 크게 바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 확장적인 움직임, 특히 경기가 이제 막 글로벌 경기가 작년부터 확장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만약에 약간 후퇴하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또 그렇다고 갑자기 정책을 바꾸지는 않겠죠. 오히려 유동성을 더 공급하면 더 공급했지 그대로 나올 가능성 어떤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확장적인 확장적인 통화 정책의 흐름들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유지가 될 걸로 또 말씀을 해주세요. 예, 뭐 어차피 연준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뭐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경우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네네.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를. 하지만 나머지 여타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액션을 지금 현재 좀 못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 스탠스가 좀 다르다라는 다를 거죠. 수밖에 없겠죠. 예.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중국과 인접해 있는 국가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만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좀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그렇기 때문에 스탠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업종적으로 봤을 때 업종 중에서는 좀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보수적인 접근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지금은 보시는 좀 거네요. 그렇게 보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접근은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조금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안전자산이라는 부분들로서 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가 주식을 만약에 여기서 조금 팔아놓고 난다라면 네네.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뭐 ETF를 살 수도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현금이라는 어떤 하나의 종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 CMA에 넣어놓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이자가 괜찮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사듯이 CMA를 사는 것도 좋고 RP를 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물론 뭐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정 부분 최소한의 부분에 있어서의 다음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은 현금화 시켜놓는 것도 하나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지금 적절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이제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환경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승한다. 그러면 어떤 섹터, 경기 민감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성장주를 보고 성장주, 있습니다. 예. 지금 관련돼서 업종 얘기를 하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대로 공개하는 부분들인데요. 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성장에 대한 섹터 쪽으로 계속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다. 특히 지금 여전히 차별화된 움직임들이 계속 그렇죠. 나오고 예. 있죠. 그러니까 특히 경기 민감 관련된 쪽 그리고 특히
어떤 지금 부분으로 보게 되면 경기 민감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추이를 보게 되면 네. 실적은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런데 자산 대비, 그러니까 PBR 같은 경우는 뭐 0.5배, 0.4배 아, 널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가치주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죠. 지금요. 근데 지금 경기 회복세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약간 주춤한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움직이려고 하다가도 움찔하는 상황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타이밍은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 회복세 시그널이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이런 종목마저도 그때는 움직일 수 있다. 아. 낙폭 과대와 함께 저평가 메리트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더 어떤 실물 지표의 흐름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는 지금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죠.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섹터,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IT, 그리고 2차 전지, 전자결제, 5G 이쪽은 저도 갖고 있고요. 아, 앞으로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그런 섹터 안 갖고 있으면 좀 소외되는 시장의 그렇죠. 흐름이긴 하죠. 사실 아까 뭐 소장님께서는 현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뭐 최근 아무래도 안전자산 하면 뭐 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팔라디움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현금이 만약에 아니라면 어느 쪽에 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현재 금 가격도 조금 움직이고 있고 팔라듐도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을 좀 드렸던 예. 그 물질인데요. 아이템이죠. 네. 예, 그런 쪽도 현재 지금 연일 계속해서 그 가격대가 네. 좀 출렁출렁거리면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 있으신 상황이다라면 이런 쪽 자산에 대한 관심도 현재로서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글로벌 저성장이 좀 이어지게 되고 예. 실물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채권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자산들의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상장돼 있는 다양한 ETF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 이제 앞으로 다양한 저성장 시대에 있어서의 된다라면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시되 일단은 소액이라도 이런 ETF를 통해서 뭐 상품들을 조금씩 접해보시는 해보는 것도 게. 예, 이번 기회에 좋은 경험이 되시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개인적으로 뭐 금 관련돼서 뭐 채권, 안전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네. 최근에 떠오르는 게 팔라듐 네네. 관련돼서는 저는 팔라듐은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라고 예. 보세요. 왜냐하면 팔라듐이 쓰이는 용도를 보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때 수요와 공급 차원으로 보게 되면 수요 같은 경우는 일단 늘어날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백금을 조제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환경 규제가 앞으로 EU 중심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배기가스 규제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요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팔라딘이 그쪽에 쓰이잖아요. 그렇죠. 저감자치 쪽에. 네,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이 나오다 보니까 네. 벌써 이제 수요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급입니다. 팔라듐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데가 러시아와 남아공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전력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 걸러 하루로 정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안 되죠. 이런 예.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자산의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어떤 수요가 흔들리거나 네. 공급이 다시 원활하게 되기 시작한다. 돈이 되니까 공급을 계속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은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팔라듐은 지금 사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안전자산 하면은 뭐 선진국 채권도 안전자산으로 좀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달러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과거 이제 독일 자산이라고 이제 안전자산을 봤던 DLF 사태에서도 이제 이런 뭐 조금 우려감들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근데 DLF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금화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금이 아니라 어떤 그 투자 상품으로 만들었던 네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좀 논외로 친다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그런 상품들 지금 뭐 선진국 채권이라든지 선진국 채권이라고 한다라면 하나밖에 없죠. 미국 채권이죠. 미국, 예. 예,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채권을 산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기준 채권 같은 경우는 장기물이 현재 지금 계속해서 좀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달러라는 상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험 자산이라고 본다라면 선진국에서 미국으로 시장을 좀 좁혀야 된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왜냐하면 다른 여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경기 회복세가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 미국만의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만의 현재 지금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을 좀 좁혀서 집중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자산 시장에서 안전 자산인지 아니면 위험 자산인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를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